네, 9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주차부터 알아볼 내용은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해서 굳이 쓰자면 이제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정규 표현식 또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은 필기용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뭐 어쨌든 뭐 이게 표현이라는 게 중복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아마 한 주 정도가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생물학적인 어떤 주제들하고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보고 싶으냐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여기 제 폴더에 가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도열병균의 유전체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유전자 시퀀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가면 여기 유전자 파스타라고 된 이 파일을 지금 이 텍스트 파일을 열 수 있는 데서 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R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정규 표현식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든 것들을 다 R 프로그램에서 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그 R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실 다 딱히 뭐 어떤 이 유니크한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FASTA 포맷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 유전자들의 시퀀스에 대한 파일 이 형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이 한쪽에는 이게 유전자들의 어떤 그 로커스 네임이라고 해서 크로모점상에 있는 것들을 임의로 이제 번호를 붙여놓은 건데 한쪽 한 컬럼에는 유전자들의 로커스 네임이라고 하는 요게 이 정보가 들어가고 다른 한 컬럼에는 이 유전자들의 정보가 시퀀스 정보가 한 컬럼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작업 또는 지금 보고 계신 대로 포맷을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먼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제가 조금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인이 있고요. 텍스트 자체를 키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 자체의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이 정도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루게 될 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컴퓨터 과학의 정규 언어라고 하는 것부터 그 언어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형식 언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일반적인 어휘를 써서 풀이를 좀 해보면 어떤 텍스트, 문자열들 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형태나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찾기 위해 그 형태나 규칙을 나타내는
패턴을 정의하는 걸 우리가 정규 표현식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정규 표현식에 대한 개념들을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 표현식은 사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각 분야의 정규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서 지금에 이르는 상태고요. 이 역사를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이 정규 표현식이 쓰이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역사들 때문에 딱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는 어떤 표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정규 표현식의 어떤 문법이라든지 쓰임새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정규 표현식의 어떤 문법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의 기본 문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이 패턴 그대로를 다 매칭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제가 필기를 해서 쓰는 겁니다. 패턴 글자를 좀 더 키울까요? 더 키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쇼 폰트에서 36 정도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패턴 그대로를 매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메타 문자 또는 수량 한정자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거를 quantifier라고 합니다. 수량을 정해주는 어떤 기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인데 그룹 기능, 그룹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패턴 그대로를 매칭하는 경우, 메타 문자 또는 그 수량 한정자, 퀀터파이어를 적용하는 경우, 그룹 기능을 한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들이 다 따로 돌아가진 않고요. 이거 배우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들을 사용해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어떤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런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HDOC이라고 하는 패턴을 찾겠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예. 보통은 컨트롤 F 하셔가지고 찾기 기능을 이제 이게 띄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찾고자 하는 패턴을 여기다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워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에디터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하실 때에도 컨트롤 F 이런 기능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자 패턴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워드를 쓰시면은 이렇게 HDOC이라고 제가 입력한 패턴을 그대로 찾아주고요. 실제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1번 패턴 그대로를 매칭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정규 표현식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규 표현식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뜨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패턴들을 여기 있는 걸로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바꿔달라고 replace, 교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HDOC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총 40개의 HDOC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던 논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바뀌는 걸 다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HDOC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경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어떤 컨트롤 F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에 매칭되는 걸 찾아주는 그 기능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2번, 3번처럼 우리가 메타 문자, 퀀터파이어, 그룹 기능 같은 것들을 배워서 이 정규 표현식을 좀 더 세련되게 정교하게 사용하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맥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BB 에딧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구글이든 이런 데 가시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트패드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가셔서 가장 최신의 릴리스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그냥 오케이 다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이 노트패드가 설치가 끝나고 나면 직접 열으셔가지고 저랑 물론 화면은 좀 다르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모든 기능들을 그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저랑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트패드를 가지고 이 화면을 열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문자들을 이렇게 저처럼 쳤을 때 이 상태에서 컨트롤 F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찾기, 그 다음에 교체하기 이런 것들이 화면이 뜨고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패턴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매칭이 되는 패턴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내가 이런 걸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여기 replace, 바꾼다는 표현을 누르면 왜 안 바뀌죠? 네. 요거가 어떤 특정한 기호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재미있게 그냥 바보. 네. 왜 안 바뀌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패턴을 찾아보면 다른 게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칭을 하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만약에 replace 하라고 하면 왜 에러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이게 영어로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한글을 지금 맥에서 쓰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다른 걸 시도해 보죠. 영어로 quant라고 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럼 여기 찾아지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내가 이 기호로 바꾸겠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eplace all을 지금 누르니까 quant 부분이 이렇게 이 기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거꾸로 되돌리고 싶으면 원래 가셔가지고 편집 부분에서 아마 이 되돌리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패턴 그대로를 매칭하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 가지 메타 문자를 알려드릴 텐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 모자를 쓴 듯한 표시를 사용하시면 문자열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기호를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텐데 여기 안에 이제 대괄호 안에 뭐가 써져 있는 이 안에서 사용하시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쓰시면 이 뒤에 오는 어떤 문자열이 일치하지 않는 네거티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가 아닌 걸 찾아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쓸 때는 문자열의 시작, 스타트를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대괄호 안에서 쓰이면 not matched가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그쵸? 그런 걸 찾아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달러 사인은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면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거고, end라고 하겠습니다.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다른 기호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슬래시를 하시고 이 슬래시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때랑 요거를 쓸 때랑 기호에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이 방향으로 써야 되고요. 이거는 공백,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대문자로 쓰시면 공백이 아닌 걸 의미하는 거고요. 공백이 아닌 것, 즉 글자나 아니면 기호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digit,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는 눈치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not digit, 숫자가 아닌 것들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라는 그 기호고요. 지금 당장 이걸 이해를 다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용법들을 보시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있군요. 중요한 W 표시라면은 워드, 단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글자를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not word, 단어를 포함하는 글자가 아닌 것들을 찾아달라는 거고, 이렇게 n 하시면 이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계획 문자라고 해서 이게 엔터예요. 줄을 바꿈이요. changing row, 이렇게 줄 바꿈 표시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쓰거나 아래선 이걸 뭐 2번 쓰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escape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을 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때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이제 이 점이라고 하는 표시는 any word or digit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거나, 숫자든 문자든 아무거나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런 의미로 쓰지 말고 진짜로 그냥 점이다, 점을 찍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안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거나 아래선 이렇게 두 개의 이 슬래시를 사용하셔서 표시하시면 이거 이런 기호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점이 하나 찍힌 걸로만 받아들여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호, 여러분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이게 아마 그 무슨 이런 W 기호처럼 되어 있는 요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기호를 사용하시면 예를 들어 A 그 다음에 이 바 B면은 A 또는 B에 해당하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기호인데 요 대문자를 사용하시면 이 안에다가 문자를 넣으면 뭐 이런 A부터 Z에 해당하는 알파벳의 매칭이 해당하는 애들, 그런 패턴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숫자라고 하면 우리가 역시 똑같은 식으로 0부터 9에 해당하는 0, 1, 2, 3, 4, 5, 6, 7, 8, 9에 해당하는 숫자 하나를 매칭해 달라는 거고요. 만약에 소문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문자 A부터 Z까지를 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정도가 어떤 메타 문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퀀터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그 중괄호 안에다가 3을 넣으면 요 앞에 있는 어떤 패턴이 3번 반복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A 이렇게 쓰면 A가 3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즉 어떤 패턴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냐면 A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패턴을 조합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BC 이러면 여기서 찾는 패턴은 A, BC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A 또는 I를 찾아달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또는 I가 3번 오고 BC가 오는 패턴. 그래서 여기는 I 뭐죠? BC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사실은 A 또는 I가 3번 오는 거니까 A, BC 또는 I, BC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문자열들을 여러분들이 이 정규 표현식에 나오는 이런 기호들을 메타 문자라고 하는 것들과 이 퀀터파이어 수량을 나타내는 것들을 활용해서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게 복잡한 형태의 문자 패턴들을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인식을 하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어떤 그 교체하는 옵션하고 우리가 그 결합을 시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문자열들을 또는 숫자들을 인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하거나 바꿔주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수량 한정자는 사실은 이 퀀터파이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나온 김에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퀀티파이어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물음표라고 하는 기호는 앞에 제가 사용한 표현식, 어떤 정규 표현식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거죠. 존재하느냐,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건데 앞에 사용한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별표 표시를 하면은 more than zero, 어떤 패턴이 0개 이상 그런 뜻이고,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시면 어떤 패턴이 more than one time, 한 번 이상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있는 패턴이 more than n times, n times는 아니고 more than n time이 아니라 n times입니다. 어떤 패턴이 n번 나온다 그런 뜻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것들을 복잡하게 좀 조합을 하시면 between n번과 n번 사이에 그만큼 나온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 n번 이상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ore than n times.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퀀터파이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골라내거나 그 다음에 교체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만 가능하셨죠? 패턴 그대로 딱 매칭이 되는 것만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패턴들을 다 찾아내서 작업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잘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거의 모든 정규 표현식에서 공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